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는 총선과 미국 CPI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양시장 보합권 등락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CPI 발표에 앞서 국내는 총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에 영향을 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확인한 후에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모멘텀과 뚜렷한 주도주 부재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고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를 예고하면서 5% 가까이 반등한 영향에 국내 2차 전지주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장중 14%대까지 급등했고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지난 화요일부터 24일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물가 결과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3월 CPI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각각 3.5%, 3.8% 상승해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각각 0.4% 상승해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는 물가가 2%로 둔화되기 전까지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는 연준 위원들의 신중론도 재확인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우려 지속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에 약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부담의 장중 약세를 보였으나 22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물가 충격에 급등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5%대를 돌파했습니다. 달러는 미국 물가 상승에 강세를 보였고 특히 달러엔이 153엔을 육박하면서 9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꺾이지 않는 물가와 FOMC 의사록 실망감에 6월 인하 기대가 9월로 후퇴했습니다. 연내 인하 전망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축소됐습니다. 물가 충격과 국채금리 급등 부담에 국내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TSMC 호실적과 엔비디아 반등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지할 전망입니다. 총선 결과 야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원자재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그리고 중국의 지표 호조 등 영향도 있지만 중동 내 이란과 이란 간 충돌 우려가 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에 이스라엘 측에서 시리아 내 이란 영사강을 폭격을 하면서 지금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 CNN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라마단 10일 전후가 공격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의 이란의 참전 가능성을 낮게 본 만큼 이에 따른 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를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도 휴전 협상을 염두에 둔 일시 소태라는 해석과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을 고려한 재배치라는 해석으로 좀 나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향후 행보는 첫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처럼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을 통한 대리전 공격을 지속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 등을 공격을 개시를 하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적극적인 참전 이런 시나리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란 측에서는 중동 내 고립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적극적인 참전 가능성 여전히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WTI는 2023년 고점인 93에서 95달러 상단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금은 이제 2021년의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은 같은 경우는 2011년의 고점보다도 훨씬 낮은 이제 2021년 고점을 이제 근접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가면서 현재 이제 리테일 수요에서 이제 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금에 대해 여전히 좋게 보기 때문에 은 가격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이제 리스크로 그러면 금 투자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표는 이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 1대 80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내려가야지 은이 좀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20년 경기 침체 시기를 살펴보면 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소폭 조정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던 반면,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충격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그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모습을 이제 뒤에 그림 3과 4에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장기 투자라면 금에,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 진입을 확인한 후에 투자에도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금은 이제 산업용 수요가 6% 그리고 은은 49에서 50%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속성을 지니고 중국의 좀 경기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8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KB증권은 2분기에 국제 유가가 80달러 중후반대로 상승을 하고, 저희 기존 예상보다는 좀 더 상승하고 좀 더 상승 흐름이 기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진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부각이 이제 배경인데요. 다만 그 이란의 이제 적극적인 참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제 유가는 2023년 고점인 90달러 중반대를 상단으로 제시를 합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는 금에 동행을 하지만은 경기에 더 민감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은 투자는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하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개선, 가시화를 확인 후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산업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크래프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5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16.4%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와 게임 섹터 내 탑픽을 유지합니다. 우수한 게임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출시 8년 차에 접어든 PUBG IP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언리얼 엔진 5로 업데이트 이후 높아질 PUBG IP의 충성도를 고려하여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크래프톤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045억 원,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2,97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컨센서스인 2,526억 원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PUBG 7주년 업데이트를 단행하면서 스팀 일간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77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신규 맵 론도 출시 이후 동접자 기록인 63만 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인건비와 주식 보상 비용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성장폭이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 주식 보상 비용이 다소 작게 잡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게임 산업이 파이프라인 확장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와중에 크래프톤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작의 탄탄한 이익 창출 능력과 더불어서 활발한 신작 출시를 통해 차별화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PUBG는 프리투플레이 전환 이후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스킨 중심의 BM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한국 게임 산업에서 독보적인 IP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한편 크래프톤은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2분기 내 약 2천억 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 취득한 주식의 60% 이상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27만 5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 및 게임 섹터 내 탑픽을 유지를 합니다.
이는 향후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배경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FNF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FNF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9% 하향 조정합니다. 지난 2월 8일 발간된 리포트를 통해서 FNF의 중국 법인 실적 추정치를 한번 크게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는 국내 실적 추정치도 하향하게 됐습니다. 주가는 성장률 둔화를 선반영해서 이미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실적 모멘텀 공백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당분간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규 브랜드들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과 향후 테일러메이드의 IPO 기대감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바이 의견은 유지합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1%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7% 하회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수 경기 부진에 따라 국내전 매출이 하락한 점과 또 신규 브랜드에 대한 투자비 증가 때문입니다. MLB의 경우에 순수 내수 매출도 15% 하락하고 면세 매출도 15% 하락하면서 부진했고요. 디스커버리 매출 역시 약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중국 법인의 매출은 12% 성장하면서 과거 대비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GS 리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9,000원으로 12% 하향 조정합니다. 슈퍼 부분의 매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기타 부분의 적자가 축소되는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 8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본업인 편의점 부분의 성장성 운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7% 하회할 전망입니다. 편의점 부분의 경우에 기존점 매출이 0.5% 소폭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판관비 절감 노력에 따라 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슈퍼 부문은 기존점 매출이 플러스 2.5%가량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데 힘입어 영업이익이 87% 증가할 전망입니다. 홈쇼핑은 취급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발 부분의 경우에 영업적자 20억 원이 예상되는 반면에 그 외에 기타 자회사들인 어바웃팻, 쿠켓, 퀵커머스 등은 모두 영업 적자를 나타내겠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FNF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9% 하향을 합니다. 지난 레포트를 통해서 중국 법인 실적 추정치 하향에 이어서 국내 실적 추정치도 하향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추가 모멘텀 공백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지루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규 브랜드들의 매출 확대 가능성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IPO 기대감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네, 다음은 하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화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4월 월브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이란 마찰 때문에 유가가 6개월 만에 90불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산업 중심의 이제 수요 회복 그리고 6월달에까지 오펙과 러시아에서 감산 연장하는 것들이 유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유 생산량에서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4.1%, 가스는 6.4% 정도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운송되는 원유 15%와 가스 20%까지 영향을 추후에 미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랑 가스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유가 상승이 그리고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유에게 좀 주가에서는 유리한 영향이 나타나긴 합니다. 레깅과 재고 효과 덕분에 단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반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상승이 이제 휘발유값 등등을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공급발로 수요가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은 최근에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유가가 조정이 시작된다면 주가는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유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재고 레깅 효과가 정유 산업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마진 하락은 또 같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유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보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 회복되고 있어서 수요가 더 강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정유랑 다르게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방향에 따라서 정유화학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정유화학 업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살펴봤을 때 정유업은 레깅 재고 효과로 단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유가 상승은 공급발로 인한 것이고요. 경기 측면이 이제 수요 위축에 따른 정제 마진은 조정됐으며 현재 유가는 과거 밴드에서는 지금 상단 부분이라서 조정 시에 역레깅 그리고 재고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캐비어 비상장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장 담당 이수경입니다. 시장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스타트업 월별 투자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전월 대비 66.7% 증가를 했고요. 비상장 시장 전체로 확대해 보면 전월 대비 95.7% 성장을 하면서 국내 벤처 투자 자금의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3월 비상장 투자 유치 금액 탑 10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단연 헬스케어인데요. AI트릭스, 휴톰, TNS, 알고케어 등 4개 기업이 투자 유치 금액 규모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3월뿐만 아니라 1분기 전체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레시피에 따르면 AI 의료 솔루션 및 의료기기 등이 관심을 받으면서 2014년 1분기 바이오 헬스케어가 1분기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국내 상장 시장도 비상장 시장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AI 도입과 미용 의료기기의 중국 수출 기대감 등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해당 섹터 벤처 기업들의 자금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스타트업 투자 총액은 5,4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전 분기로는 46%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의 지금 전월 대비로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전년 대비로는 증가를 하면서 벤처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의 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비상장 투자 유치 금액은 8,2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다만 전월비로는 95% 전체 시장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비상장 기업 투자 유치 금액 탑 10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부분이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 자료입니다. 해외 주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입니다. 한국도 어제 선거가 있었는데요. 일본도 이번 달 말에 중요한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기사 내각의 지지율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간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여당인 자민당이 부진한 성적을 낼 경우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현재 금융정책들이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적었다시피 그럴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그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정책,
참여도는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니사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증권업협회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니사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10개의 증권사 합산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신규 개설된 니자 계좌 수만 53만 개 정도인데, 이거는 지난해 기준으로 3개월을 합산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한 달 만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 2월 니사 계좌를 통한 월 평균 투자 금액도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펀드 시장으로 유입되는 니사 투자 금액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 신탁 설정액 중에서 니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동안에는 10% 이하였다가 올해는 20% 이상으로 가파르게 오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방위비 증액 등의 문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 활성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니사를 통해서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난번에도 니사 편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는 일본 고배당 ETF에는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거래소 대표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1489, 그리고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일본 내에서 브랜드 파워가 높은 노무라가 운용하고 있는 ETF인 1577, 분배율이 가장 높은 글로벌 X 고배당 ETF 2564를 관심 종목으로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정권 지지율과 주식 시장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는 주가와 지지율이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지금 20대 초반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일본의 주가는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의 그 경제 및 금융 정책에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투자자들의 니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고 지금 계좌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권의 이제 지지율과 좀 무관하게 니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이에 수혜가 기대되는 고배당 ETF 관련해서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1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